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잠시 조정이 나왔었던 이유와 또 단기 상승이 조금은 더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 분명히 분위기가 나쁘진 않았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도 CPI가 살짝 하회를 해줬고요. 미중 무역 협상도 두 차례에 걸쳐서 아주 만족스럽진 않지만 그래도 잘 끝났었잖아요. 그럼에도 이걸 조정이라고 하긴 좀 그래서 미세 조정이 나온 이유가 무엇일까? 아무리 찾아봐도 그렇게까지 안 좋은 뉴스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나마 하나 찾아본 게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쉽게 얘기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 니네 핵 포기해라. 그리고 이란 입장에서는 싫은데요. 이 협상이 자꾸 결렬이 되면서 서로 공격을 한 해 만에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라크에 있는 미국 대사관 가족들이랑 다 대피를 하고 있다고도 하고 이쪽이 조금 갈등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유가가 한 4.5% 정도 오른 것도 이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차익 실현 욕구나 이런 것도 좀 있긴 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렇다 할 악재 뉴스는 제가 볼 때는 없어 보였습니다. 당연히 우리의 코인 전선에는 큰 이상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때가 이제 4월 9일쯤에 관세로 인해서 대폭락을 했던 그 저점을 기준으로 S&P 500, 비트코인, 솔라나, 이더리움의 차트를 한번 나타내 봤는데요. S&P 500도 저점 기준으로 20.8% 올랐고요. 비트코인 42%, 솔라나 51.9%, 이더리움 87.4% 정도 올랐다가 지금 조금 더 올랐다가 이 정도 떨어졌는데 글쎄요, 요걸 가지고 조정이라고 하기엔 조금 민망하겠죠. 그래서 저는 코인 전선은 전혀 이상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 재밌는 기록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더리움의 현물 ETF가 지금 18일 연속으로 순유입을 기록하고 있다. 심지어 뒤로 갈수록 사람들이 더 많이 사고 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나오는 기록마다 4개월 내 최대 순유입이다. 올해 들어 두 번째다. 계속 사람들이 많이 사고 있네요. 그리고 그 중에서 한 60%를 차지하는 게 바로 블랙락의 고객들이다. 블랙락이 이더리움을 많이 싹쓸이하고 있다. 물론 기록은 깨지라고 있는 거긴 한데요. 그래도 언제까지 갈지도 이것도 관전 포인트인 것 같고요. 비트코인도 아직도 글로벌 마케팅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어제는요, 폴 투더 전수라는 롱숏의 달인이죠. 그 드러켄 밀러와 함께 이분도 인터뷰에 나와서 비트코인은 미국 부채 위기 속에 필수 자산이 될 것이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많은 게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라고 주장을 해 줬습니다. 물론 본인도 갖고 있죠. 한 가지 이유를 딱 꼽아보라면 이제 내년 한 5월중에 아무리 늦어도 내년 5월쯤에는 제롬 파월의 후임이 와야 되는데 누가 오든지 간에 왕 비둘기가 올 것이다. 금리 인하 엄청나게 할 것이고요. 내년은 아시겠지만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누가 오더라도 미친 듯한 유동성 금리 인하를 풀어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또 미국 부채 위기, 재정 적자가 크기 때문에 결국은 또 돈 풀어서 막을 것이고 이 인플레를 감안을 한다면 비트코인이 오히려 금보다도 낫다. 물론 변동성은 조금 크지만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면서 마케팅은 여전히 진행이 잘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메인 뉴스에서는 사실 헤드라인으로 잘 안 보였는데 굉장히 중요했던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의 중요한 발언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새벽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관세 협상에 성실하게 임하는 국가에게는 상호 관세를 유예 이거를 연장시켜 주겠다. 지금 90일 유예 다 해놨잖아요. 그거를 성실하게 나와라. 협상 테이블로 나오면 연장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어제 꺼냈습니다. 요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이걸 보면서 아이고 지친다. 얘네들 또 저러네. 이게 뭐가 좋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좋은 이유를 한번 차근차근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이걸 다시 해석을 해보면요. 성실하게 협상을 임하지 않는 사람들은 7월 9일부터 상호관세 예전에 그 판때기에 썼던 거 그 관세 있잖아요. 그거 그대로 맞을 것이다 라는 의미겠지요. 자, 근데 저는 이 발언이 단기 랠리가
조금은 뭐 한 달에서 많으면 두 달까지도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가능성이 좀 올라갔다. 왜 그럴까요? 일단은 뭐 한 7월에서 8월 늦으면 9월쯤에 조금 덜컹거릴 수 있겠다 생각을 했던 이유가 아무리 이 관세 협상이 잘 되더라도 7월에서 8월 그러니까 뭐 다른 국가들은 7월, 중국은 8월쯤에 90일 유예가 만료가 되는 거였잖아요. 근데 아무리 잘 되더라도 정말 혁혁한 성과, 어마어마한 관세 협상이 그리고 더 전 세계적으로 다 되지 않는 한 이거 결국 이제 너네 지금까지 뭐 했어? 성과를 보여줘야 된다. 성과가 없다. 그러면 이때 이후로는 당연히 떨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 말도 안 되는 관세를 다시 부과를 할 거니까요. 그래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었었죠. 뭐 한 9월쯤 가면 이제 그 엑스데이트라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요거였습니다. 근데 한번 보시죠. 지금 성실히 협상 테이블로 나오면 연장을 시켜주겠다. 성실한 것만 보여줘라. 협상 테이블로 일단 발이라도 내밀어라. 하면 연장해 줄게. 사실 이거는요. EU를 겨냥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EU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EU가 좀 패거리처럼 뭐 사람도 많은데 막 똘똘 뭉쳐가지고 막 버티고 막 반미 운동하고 막 이러고 있거든요. 물론 캐나다나 다른 나라도 있지만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좀 회유책을 지금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이들 입장에서도 근데 나오기 힘들다는 중국도 나와서 지금 이틀 연속 뭐 3일까지도 회의를 했었는데 이들이라고 안 나올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EU다, 뭐 일본이다, 한국이다, 뭐 인도다, 안한 국가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일단은 성질 나죠. 일단은 성질이 팍 나다가도 이런 얘기를 한다. 그리고 중국도 이미 뭐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저는요, 6월은 당연하고요. 6월은 정말 당연하고 7월에서 8월까지도 많은 국가들이 일단은 한번 부딪혀서 만나볼까? 뭐라도 좀 협상을 해볼까? 왜냐하면 성실하면 또 유예 연장을 해야지. 안 그러면 나만 관세를 맞을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라도 EU든 뭐 일본이든 뭐 인도든 협상 테이블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6월, 뭐 7월, 8월, 9월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어진다고 하면요. 미국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안 그래도 지금 관세가 잘 되고 있다. 뭐 정말 정말 잘 되고 있다. 뭐 뻥튀기, 자화자찬, 뭐 성과 마케팅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실질적으로도 여러 국가들과 미국이 관세 협상을 하면서 진전이 될 가능성. 이게 뭐 무 자르듯이 다 끝날 리는 없겠잖아요. 그래서 관세 협상이 실질적으로도 진행이 되고 마케팅이 더 이어지고 이럴 가능성이 뭐 물론 이러면서도 뒤에서는 트럼프가 뭐 금리 인하해라 뭐 돈 풀어라 엄청 압박을 하겠죠. 즉 전쟁 속의 랠리가 될 가능성이 조금 높아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요. 트럼프의 수화기에서 나온 나비 효과가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트럼프나 시진핑이나 네가 먼저 전화해 하면서 기싸움을 하면서 사실 뭐 100 몇 %였나요? 이런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졌는데 트럼프도 이제 이거는 좀 심했다 싶었는지 먼저 시진핑에게 전화를 걸었던 이게 정말 컸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분이 수화기를 들어주니까 그제서야 미국과 중국의 실무진들이 뭐 스위스나 여러 이제 협상 국가들이 만나서 협상을 했다. 트럼프가 이제 어, 협상을 했으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뭐 상호관세가 협상이 잘 되고 이런 거는요. 그래서 아무튼 전쟁 속에 랠리가 조금 이어질 가능성이 예전보다 높아졌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어, 뭐 저희도 투자하기가 어려운데요. 월가의 전설들도 지금 굉장히 곤욕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분은 이제 채권으로 떼돈을 번 건들락이라는 분인데요. 지금 이분의 주장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폭탄도 뭐 어마어마한데 거기다가 앞서 폴트더 존스도 얘기했었죠. 엄청난 미국의 재정 적자까지 겹치면서 야, 이게 라떼 공식이 깨져서 나 진짜 너무 당황스러운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 했었던 인터뷰에서 했었던 건들락 이제 그 채권왕의 얘기인데요. 라떼는
S&P가 한 10% 이상 하락을 하면 당연히 안전자산인 달러에 몰리면서 강세가 왔는데 최근에 한 4월에 한 20% 정도 S&P 500이 빠졌었죠. 그런데 지금까지도 달러 약세가 생각보다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 저도 이거는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많이 빠지리라고는 예상을 못했죠. 셀 아메리카가 어마어마해진 거 처음 봤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다시 해석을 하면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돈 잃었다는 겁니다. 못 맞췄다는 겁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고 있고요. 또 다른 뭐 예를 들었는데요. 라떼는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하기 시작하잖아. 사실 작년 말부터 했었죠. 그러면 장기금리가 당연히 같이 따라가는 게 일반적이었어. 근데 최근에 보니까 아니 연준은 금리 인하한 지가 뭐 1년이 다 돼 가는데 10년물 금리가 중요하잖아요. 이게 오히려 지금 오르고 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당혹스럽게 얘기를 하는데요. 다시 해석을 하자면 지금 채권왕이란 말은 국채를 엄청 좋아하고 잘 안다는 분인데 이분이 지금 국채 투자로 좀 잃었다는 뜻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예상을 지금 못했다. 뭐 당황스럽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예시를 들었네요. 2009년도 그렇고 2019년도 그렇고 거의 뭐 10년물 정도를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요. 0.25%로 10년물짜리 국채를 또 많이 찍었었는데 지금 현재는 뭘 찍든지 간에 한 4.25% 내외로는 찍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안 그래도 재정 적자가 많아졌는 데다가 4%가 지금 올랐다. 뭐 몇 년 전에 비해서 야, 이거 유지가 되겠느냐? 지금 폴트더 존스, 드러켄 밀러, 뭐 건들락 다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엄청난 재정 적자가 감당이 안 돼서 미국은 거의 지금 뭐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나 닷컴 버블 직전 상황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사실 1년 전부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분은. 그러면서 본인은 단기 채권, 거의 현금과 같은 것과 해외 주식, 이들 입장에서 해외 주식이니까요. 미국 외 주식을 의미합니다. 즉 탈달러 자산을 사면서 나는 지금 좀 가늘게 보고 있다. 단기적으로 좀 투자를 하는 거지. 이거 좀 언젠가 터질 것 같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미국 정부와 트럼프는 지금 어떻게 이 망해가는 미국을 먹여 살린다. 관세 전쟁도 물론 필요한데 이 재정 적자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으로 코인, 가로 열고 스테이블, 이 둘 다 필요한 거겠죠. 이걸로 해결하겠다라고 그래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이례적인 엄청난 재정 적자를 결국은 AI 성장으로 밀어주고 스테이블 코인이나 비트코인으로 재정 적자를 만회하는 이 전략으로 가겠다라고 지금 뭐 전략적 비축의 스테이블 코인 법안에 뭐 시장 구조 법안에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방향을 읽으면 좋겠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과 알트 코인이 이제 도입이 되고 크게 상승하기 전에 뭐 개미들은 여전히 관심이 없지만 치열한 삽바 싸움을 하고 있는 현장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들은 자꾸 네가 가라 하고 있죠. 이거 저도 많이 했던 얘기입니다. 네가 사라 비트코인, 네가 사라 이더리움 뭐 이런 게 유행이었잖아요. 그러나 나 혼자 가겠다, 나 혼자 사겠다면서 사실은 어깨 싸움으로 이 기관들은 국가들은 참 어깨 싸움이 치열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한 이제 금융기관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 CEO가 스테이블 코인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뭐 새로운 뉴스는 아니죠. 왜냐하면 며칠 전에 미국 4대 은행이죠. JP 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뱅크, 웰스파고가 공동으로 스테이블 코인 개발을 논의하고 있다. 이게 무슨 별다른 뉴스냐 하실 수 있겠는데요. 세부적으로 기사 내용을 보면 조금 달라집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일단 공동으로 하기로 분명히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현재까지 협업은 구체화되지 않고 있고 이번 발표로 공동 프로젝트가 무산됐거나 은행 측이 단독으로 나 혼자 할 거야로 방향을 틀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사실 충분히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세계에서 미국에서 1, 2, 3, 4 하는 은행이거든요. 이들은 엄청난 경쟁자입니다. 서로 이겨야 돼요. 물고 뜯고 이겨야 되는데 지금 2위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JP 모건을 이기기 위해서 나 혼자 스테이블 코인 하고 싶다. 물론 JP 모건도 비트코인 사 모으고도 있고요. 팔고도 있고 이미 한 거의 10년 전에 자체 코인도 만들어 놓고 했었잖아요. 이 치열한 사람들이 나 혼자 살겠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사를 보시면요. 4월 달에도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CEO가 다수 언론에 나와서 했던 말이 뭐냐? 테더나 USDC 등 주요 스테이블 코인 폐지를 하고 싶소. 그래서 로비에 나섰다고 소식을 전했다. 근데 지금은 테더도 그렇고 서클도 그렇고 죽기에는 너무나도 커져 버렸었죠. 테더는 21년도까지는 좀 위기가 있었고요. 헝다 투자도 했었고 여러 개 준비금 논란도 있었고 서클도 저는 23년도 3월 달 그 은행들 4개 정도 줄줄이 사탕으로 망했을 때 그때 좀 위기가 왔었다. 좀 이들로부터 공격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이유는 헤더만 해도 미국 국채를 한 70에서 80% 들고 있거든요. 근데 USDC 서클은 거의 100%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은행 위기 때 망했던 이유가 국채값이 폭락을 해서 이 USDC의 준비금도 폭락을 하면서 근데 사람들이 막 찾아버리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디페깅 1달러가 유지가 되지 않으면서 이때도 서클이 좀 어려웠었거든요. 그러나 헤더든 서클이든 지금은 이제는 죽기는 어려워졌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어, 지금 안 그래도 경쟁이 많은 데다가 스테이블 코인 법안 아마 다음 주 월요일에 상원 최종 표결을 다시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전에 로비를 아까 했다고 했었죠. 엘리자베스 워렌, 리처드 블루멘탈 등 상원 의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지금 나 안 그래도 지금 적이 많아 죽겠는데 빅테크에서도 자꾸 스테이블 코인을 넘보고 있어요. 엘리자베스 워렌에게 메타 얘네들 수상하니까 좀 때려주세요 라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소명을 요구합니다. 이거 참 코미디 같은데요. 자, 지금 엘리자베스 워렌이 메타에게 자체 스테이블 코인 출시할 겁니까 말 겁니까? 웬만하면 안 하면 좋겠는데 라는 거겠죠. 그리고 이게 메타의 사업 계획을 워렌이 지금 왜 참관을 하고 있냐.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 로비 하실 겁니까? 피드백 하실 거예요? 말 거예요? 그리고 중단된 스테이블 코인 DM이라고 있는데 또 예전에 리브라 했다가 망했었죠. 물론 그들 때문에 망하긴 했지만 이 차이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코미디스럽다. 그러면서 이유는 있습니다. 메타가 이번에도 또 프라이버시 침해를 동반한 타겟 광고, 민감한 개인정보 수익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 있기 훨씬 전부터 있었던 얘기인데 온갖 것을 이제 가져오면서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전통금융의 로비를 워런이 충실히 수행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직도 이런 주가 있습니다. 전혀 시대와 역행을 하는데요. 6월 11일 코네티컷 주에서도 주 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 보유와 투자 금지 법안이 통과됐다. 코네티컷 주에서는 비트코인 안 한다는 겁니다. 이걸 해석을 해보면 전통금융 입장에서는요. 이제는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은 못 막으니까 최대한 늦추고 싶다. 최대한 경쟁자를 줄이고 싶다. 최대한 다 없앤 다음에 이 전통금융이 내가 차지를 하겠다. 거기에 선두주자가 이제 블랙락이고 JP모건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줄줄이 사탕으로 나중엔 결국은 빅테크까지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비트코인, 스테이블 및 메이저 알트코인의 상승은요. 피하려고 해봤자 피할 수가 없다. 확정된 미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요. 미국의 재정을 위해서 필요하고요. 월가의 탐욕을 위해서 필요하고요. 반미 국가들은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인플레나 관세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도 비트코인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알트코인들은 아무리 위아래도 조정을 하고 흔들고 해봐도 결과적으로는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